자, 이번 시간에 등록면허세 가지고 볼 텐데 1년에 한 문제 내외 출제가 되고요. 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등록면허세 과세 여부에 관한 주제 되게 될 텐데 비과세 대상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다른 것들은 부차적인 얘기고요.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을 했다. 그래서 취득세를 낸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할 때 이때 등록면허세 원칙적으로 비과세가 되게 됩니다. 다시요. 자, 원래 취득 단계에 내는 세금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 취득세를 내게 되면요. 이때는 등록면허세,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 등록면허세 내지 않는다. 요게 출제 포인트. 나머지 다 부차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비과세 대상 요거 하나만 정확히 잡으면 돼요.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의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이게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일반적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자, 이런 취득세를 내게 되면은 이때는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게 된다. 등록면허세가 비과세 대상이 되게 된다. 이게 핵심 이슈예요. 그런데 우리 앞에서 취득세 같은 경우 안 내도 되는 경우가 몇 개가 있었죠. 납세 의무의 소멸이라고 해서 취납시제라고 해서 부과처분이 취소가 되거나 납부 충당을 하거나 그다음에 시효가 완성이 되거나 제척기간 도과하게 되면 세금 안 내도 되죠. 그래서 납세 의무 소멸하니까 그 중에 하나가 취득세 같은 경우 제척기간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5년이라는 것이 있게 되는데 그때 취득세는 신고 납부를 하다 보니까 과세 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했을 때 7년 경과가 되면 더 이상 취득세 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물론 이제 양도소득세 다운계약서 같은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사기 등이 매개가 되면 10년의 제척기간이 걸리게 됩니다. 근데 논리가 이렇게 가는 거죠.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통해서 X 부동산을 취득을 하게 된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취득한 날로부터 얼마? 60일 이내에 취득세 납부할 의무가 발생한다라고 이렇게 취득세 납세 의무는 성립하고 60일 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얼마? 7년의 기간이 경과가 되게 된다. 그러면 이때는 취득세 납부할 의무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7년 지나가지고요.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때 7년 경과하고 하면은 이때는 취득세라고 하는 것은 내지 않게 될 것이고 취득세 납세 의무는 소멸하게 될 것이고 대신 이때 이것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함에 있어서는 뭐가 필요하다? 바로 등록면허세라고 하는 것을 내야 된다. 만약에 취득세를 냈다면 어떻다? 등록면허세 내지 않는 건데 이때 취득세를 내지 않았으면 어떻다? 등록면허세를 내도록 한다. 이게 이제 이 문제 논의 쟁점입니다. 그래서 취득세 과세 대상 여부를 따져자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 여부를 따져 물을 때 취득세를 내지 않고 나중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될 때 이때는 등록면허세 내야 된다. 그럼 만약에 취득세를 낸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이때는 등록면허세는 내지 않은. 등록면허세는 등기할 때 우리가 주로 문제가 삼는 게 등록을 할 때 면허세를 내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취득세를 내지 않게 되면 이때는 이것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등록면허세를 내야 된다. 이게 이제 문제 거의 대부분의 맥락을 차지합니다. 이것만 시험에 나오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잡다한 얘기로서 지목이 묘진 토지의 등기라고 하는 거 이것도 역시 등기 등록 관련해서 등록면허세 비과세가 되게 된다. 주체와 관련해서는요. 국가 지자체가 자기를 위해서 하는 등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등록면허세 내지 않는다. 그래서 자 주체 관련해서요. 국가 지자체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객체와 관련해서 지목이 묘진 등기라고 하는 거 등록면허세 비과세가 된다. 그 다음에 취득세와 관련해서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하고 취득세를 내게 되면 등록면허세 내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왔던 얘기, 자 취득세 과세 부과의 제척 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 등록은 결과적으로
등록면허세 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취득세 안 냈던 케이스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의 물건 등기 등록, 요건 이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무사대주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됐던 것이고 2호라고 하는 것은 취득세 비과세 대상. 그래서 50만 원 이하의 물건을 등기 등록을 하고자 한다. 그때 취득세 안 냈으니까 등록면허세 내야 된다. 그래서 요건 이제 논의 쟁점이 요 얘기,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의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함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비과세 취득세를 냈으니까. 근데 취득세를 안 낸 상태에서 두 가지죠. 하나가 제척기간 도과, 하나가 면세점 이하의 취득에 대해서는 이때는 등록면허세 내도록 한다. 요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갑시다. 자, 기본 틀을 잡으셔야 돼. 나머지 부차적인 내용을 다 외우고 말고는 그 다음 문제고요. 기본적인 골격, 주체 관련해서 국가지자체가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 하는 등기 등에 대해서는 바로 등록면허세 비과세. 이게 이제 국가지자체가 자기를 위해서 하는 등기라는 게 압류 등기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세금을 내지 않게 되면 압류하고 나중에 공매 처분의 문제로 넘어가게 되죠. 앞에서 우리가 조세 총론할 때 과세 처분에 대한 불복 등을 논함에 있어서 30일까지 공매 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그 얘기 있었죠? 그 얘기 관련해서 같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객체 관련해서 지목이 묘진 토지 등기, 그리고 특수한 경우로서 취득세를 이미 냈으면 등록면허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취득세를 내지 아니한 취득에 대해서 두 가지죠. 면세점 이하의 취득하고 취득세 제척기간 도과가 돼서 이때는 등록면허세를 내야 된다. 이 정도가 주요한 이슈. 주체, 객체, 그리고 취득세 관련하는 영역에서 이 정도가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과 비과세 대상. 이게 주된 이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간단한 얘기죠.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등록면허세를 받는 외국 정부 등의 등기 등록에 대한 상호주의에 따라서 니들도 등록면허세 내야 된다. 그 얘기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자 등기 등록면허세 면세를 하는 정부 등의 취득에 대해서는 일단 등록면허세 비과세가 되게 된다. 그 다음에 외국인 소유의 차량 등에 대한 등기, 광업권 어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기에서 아까 우리 지문 중에 어업권 나왔었죠. 그래서 광업권, 어업권을 취득했을 때도 자 취득세 내야 된다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이 광업권, 어업권 취득에 따른 등기를 위해서도 등록면허세를 따로 내야 된다. 특수한 경우인데 여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 취득세를 낸 경우하고요. 그 다음에 주체 관련해서 국가, 지자체 등이 자기를 위해서 하는 등기, 객체 관련해서 지목이 묘진 등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이것은 비과세 대상이 되게 된다. 그래서 주체, 객체, 취득세 이렇게 세 가지 관점으로 접근하시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지문을 소화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요 하나 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거. 자, 이게 23회 때인가 24회 때 마지막 구성이 되고 거의 구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과세 표준 얘기할 때는 좀 골치가 아픈 게 지금 취득세 과세 표준하고요.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하고 나중에 재산세 과세 표준 비교하는 식으로 지문의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재산세 파트에서 갑자기 사실상 취득가격을 재산세 과세 표준으로 삼는다. 이런 식의 지문을 툭툭 던지게 돼요. 그럼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는 헷갈려 버리죠. 그래서 비교를 하게 되면 취득세에 있어서 과세 표준, 신고한 금액을 기본적으로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삼게 된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시가 표준액을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삼는 경우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삼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 국외판법 공검 있었죠? 국외판법 공검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삼는다. 물론 실제 이슈가 됐던 것은 판이보부할비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취득가격 그 범죄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이런 거 있었고요. 자, 등록면허세에서 과세 표준 원칙은요. 보니까 등록 당시의 가액이라고 해서 뭐 큰 의미 없고 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다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을 삼는다. 이런 것들을 내면 원칙적으로 안 돼요. 원칙에 해당되니까 출제하면 출제 오류입니다. 그리고
실제 금액하고 공부상 금액이 다를 때는 공부상 금액 이런 거 나오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요. 답이 안 되니까 여기 똑같은 구조 시가 표준액이라고 하는 거 무상 승계 취득이라든가 교환이라든가 또는 신고한 금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작은 경우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런 것들 외우려고 하시면 안 된다고 이런 것들은 다 사이드라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출제 이슈가 되는 게 여기서도 똑같이 사실상 취득가격을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으로 삼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똑같은 얘기야. 국외 판법 공검 이런 거 나오면 어떻다? 이때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이 취득한 금액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금액 사실상 취득가격을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으로 삼는다. 근데 이것도 내면 안 돼. 이것도 내면 안 돼. 왜? 자, 예외가 존재하기 때문에 해서 이 사실상 취득가격 범주에 국외 판법 공검 외에 하나 더 있는데 법이 그런 거고 시험에 내지 않고 있어요. 등록면허세에서는 1년에 한 문제밖에 구성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를 뭉뚱그려 봐야 돼요. 대부분의 문제는 나중에 신고납부라는 주제로 거의 문제 3분의 2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에서 지금 이제 과세 표준 자 가볼까요? 기본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사실상 취득가격을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으로 삼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데 문제는 그 금액을 무조건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예외가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볼까요? 자, 지금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으로 하는 경우에 이 등기 등록을 하고자 할 당시에 감정평가 또는 이제 감가상각, 그 본질은 이제 자산재평가 감가상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감정평가 해봤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에 만약에 그 가액이 변경되게 되면 달라진 경우에는 그 변경된 후의 가액을 가리켜서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으로 삼게 된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요, 요거 하나 가지고 유일하게 등록면허세에서 과세 표준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취득세 과세 표준은요, 사실상 취득가격 국외 판법 공금 플러스 거기다가 지금 판이 보부 할비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취득가격 범주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이런 주제가 출제 포인트고요. 등록면허세에서는 변경 후 가액 또는 변경된 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으로 삼게 된다. 이 문제가 나오면 거의 7년 만인가 한번 나오는 문제고요. 그전 모든 문제도 뭘 가지고 바로 변경된 가액, 요 주제를 가지고 출제 쟁점을 삼습니다. 나중에 재산세에서 과세 표준 얘기는 시칠 시륙이라고 해서 시가 표준을 곱하기 70%이거나 주택 같은 경우는 시가 표준을 곱하기 60%라고 하는 것이 재산세 과세 표준이 되게 됩니다. 해서 여기 이제 과세 표준 얘기를 따져 묻는 것은 주로 어디에서 문제를 삼게 되냐면 이렇게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요거 비교해 가면서 출제를 해요. 비교를 한다는 게 뭐냐면 재산세 과세 표준할 때 뜬금없이 취득세 과세 표준을 훅 던져주고 또는 취득세 과세 표준할 때 뭘 할 수 있다고요? 재산세 과세 표준 얘기를 훅 던져가지고 헷갈리게 그렇게 비교를 해서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서 두 번째 암기하실 항목 변경 후 가액, 변경된 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을 삼게 된다. 하나만 기억하셔야 돼. 자, 그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슈가 등록면허세의 세율이라는 것이 이슈가 되게 되죠. 그래서 다시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돼. 취득세 세율, 원시 취득 표준세율에서 2.8%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두 번째 이슈가 됐던 것이 자 유상승계치드 1, 2, 3, 4에서 주택은 1%, 2%, 3%, 농지는 3%, 주택 농지 외 부동산은 4% 이렇게 돼 있었고요. 무상승계치드 자 상속, 농지를 상속받으면 2.3%, 농지 외 부동산 상속은 2.8%, 비영리법인이 증여등을 받았을 때 2.8%, 공유물의 분할 2.3%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근데 이제 여기서 세율이라고 하는 것은 다 0.2%입니다. 그래서 큰 이슈가 안 돼. 일단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하는 거 얘는요 지금 0.8%고요.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0.8% 되는데 거의 안 나와요. 지문의 구성이 되더라도 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5%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0.8하고 0.2만 이제 외우면 되는 0.2는 무조건 다 0.2니까 따라게 쫓아가면 안 되고요. 자, 요거 이게 있죠. 소유권 보존 등기도 그렇고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도 그렇고, 만약에 취득세를 냈다면 어떻다? 바로 등록면허세 내지 않는다. 근데 아까 50만 원 이하의 취득이라든가 혹은 뭐가 있었죠? 제척기간 도구가 있어서 취득세를 내지 않는 경우, 그때 이제 등록면허세 낸다. 이런 식의 취지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의미 자체가 없어요. 옛날에는 취득세 따로 받고 등록면허세 따로 받을 때는 이게 시험용으로 의미가 있었지만은 지금은 사실상 거의 의미가 없죠. 왜? 비과세대상, 과세대상 할 때 그 문제로 다 해결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이걸 물어볼 이유가 없어. 뭔 얘기냐면 제가 계속해서 이 등록면허세는 한 문제 내는데 이걸 가지고 심지어 어떨 때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묶어서 한 문제를 구성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디테일한 내용들을 많이 물어볼 수는 없어요. 해서 일단은 여기서 이제 소유권 외에 관한 권리라고 하는 거 요걸 가지고 보게 될 텐데 퍼센트는 다 똑같으니까 따져 물을 실익이 없고요. 자, 우리가 민법, 물권법 파트를 가서 공부를 하다 보면 자,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이런 것들이 등기를 통해서 성립하는 권리 중에 하나, 소유권 외 권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지상권이라고 하는 개념 잡으셔야 되죠. 타인의 토지에다가 건물 소유, 수목 소유, 공작물 소유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물권, 이걸 우리가 지상권이라 부르게 될 테고, 지상권은요, 그 부동산 가액, 이용하고자 하는 부동산 가액의 0.2%를 소위 등록면허세 세율로 삼게 된다라고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역권이라고 하는 거 요역지 가액의 0.2%. 앞으로 이제 한번 내면 출제 이슈가 될 것이 요역지 가액의 0.2%.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지역권 얘기 가볼까요? 지역권이라고 하는 거 맹지라는 개념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맹지 소유자는 건물 등을 지을 수가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토지를 나다닐 수 있는 권리 등 또는 옆에 토지를 통해서 물을 끌어다 쓸 수 있는 권리, 옆에 토지에 건물을 짓게 못 짓게 해서 조망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 이걸 우리가 지역권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지역권에서 자, 도움이 필요한 토지라고 하는 것이 뭐가 되죠? 요역지라고 하는 것이 될 테고, 도움을 주는 토지를 뭐라고 한다? 승역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지역권 공부할 때는 이렇게 통행지역권을 전제로 해가지고 토지 일부에 대해서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봤어요. 해서 지금 이제 이 등록면허세 지역권 설정 이전 등기를 함에 있어서 등록면허세 바로 요역지 가액의 0.2% 아직 안 나온 것 중에서 제일 유력한 게 요역지 가액의 0.2% 0.2%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승역지가 아니라 요역지 가액이라고 하는 거, 요역지, 도움을 받는 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등록면허세액을 산출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요거 하나 주의하셔야 돼요. 전세권은요, 자, 우리, 전세권 설정 계약, 전세금의 교부, 그러면 전세권 설정 등기가 있으면 전세권은 성립하게 된다. 요렇게 논의가 됐었고요. 그래서 전세금의 0.2%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임차권은요, 월 임대차 금액의 0.2%. 그래서 임차권이 뭐죠? 차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 임차권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차임이라는 표현 대신에 지방세법에서는 월 임대차 금액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차임 대신에 월 임대차 금액이라는 용어를 쓰게 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 확인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 관련해서 저당권의 설정 이전 등기 돈 받을 것 때문에 저당권을 설정하죠. 채권 금액의 0.2% 쫓아가면 안 돼. 저당권의 의미가 뭐야? 돈 빌려주고 피담보 채권 이걸 갚지 않게 되면 경매 청구하기 위한 권리를 바로 뭐라고 한다? 바로 저당권. 그러니까 채권 금액의 0.2%. 자, 가등기는 두 가지가 있죠. 담보 가등기는 채권 금액이 될 것이고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그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쫓아가지 마세요. 어려우니까. 그래서 쉬운 거 가야 돼. 지금 이미 나왔던 게 월 임대차 금액 나왔었고요. 전세권의 전세금도 한번 나왔던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보기에는 틀리게 하거나 해서 답을 뽑을 수 있는 중요 쟁점은 지역권에 있어서는 뭐라고요? 바로 지역권에 있어서는 자, 요역지 가액 요것만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소위 이제 등기법 송부하는 처분 제한 등기, 채권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데 큰 의미는 없어요. 이런 것들 자체가. 해서 시험 지문에 나오더라도 지금 전세권하고요,
임차권만 포인트가 됐거든요. 나머지는 다 흔들어주는 지문이다. 그리고 이거는 한 번에 안 외워지고요. 물권에 관한 이해가 세팅이 되면 그냥 거의 서비스로 나오는 그런 영역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보니까 설정, 이전 등기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중에 말도 안 되는 얘기가 하나 있죠. 지역권의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죠. 지역권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법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법이 있다고 돼 있다고 그래서 이런 걸 분석하지 마시고요. 설령 법이 지역권 이전 등기 0.2%라고 써 있는데 지역권 이전 등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존재하지 않는데 법에 돼 있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힘든 사람 아무도 없어. 아무도 지역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이걸 갖고 다툼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에 잘못된 말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뒤에 가면 또 말도 안 되는 얘기들 계속 나와요. 그런데 어쨌든 시험에 나온다면 시험에 맞춰서 공부를 하면 되는 거고 이건 시험에 다뤄질 주제가 아니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한편 우리가 지금 설정 등기, 이전 등기 말고요. 자, 무효인 등기에 대해서는 말소 등기 등을 할 수가 있죠. 또 그다음에 원시적으로 일부가 불일치하면 경정 등기. 물론 경정 등기는 지자체가 하는 등기니까 당연히 국가는 지자체가 하는 등기니까 등록면허세는 낼 일은 없을 테고요. 변경 등기. 우리가 이제 뭐 주등기, 부기 등기 할 때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 주등기. 그다음에 등기 명인 표시의 변경 등기는 부기 등기 이런 것들을 이제 등기법에서 공부하게 되는데 이런 기타 잡다한 등기 등은 소위 6,000원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6,000원이 안 되더라도 6,000원 미만이라 할지라도 6,000원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 큰 의미 없어요. 이런 것들 큰 의미 없고요. 그다음에 요것도 이제 지방세 일종이다 보니까 지자체장 100분의 50 범주에서 그거 세율 가감할 수 있다. 요렇게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등록면허세 세율에서 보셨고, 그럼 이제 과세 표준에서 기억하실 주제는 기억하실 주제라고 하는 것은 변경 후 가액, 변경된 가액.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나머지 등록면허세 세율은 기본적으로 얼마? 0.2% 지역권은 요역지 가액이 될 거고 전세권은 전세금, 임차권은 월 임대차 금액. 그래서 기존에 이제 쟁점 담았던 것들이라도 똑바로 외우셔야 돼. 다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렇게 보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문제 반 이상, 3분의 2 가까이 나오는 것이 바로 신고 납부라는 주제를 가지고 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먼저 납세지, 납세 의무자, 등기 등록을 하는 사람은 등록면허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단순화시키면 등기 명의인이 어떻다?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가 되게 된다. 그래서 아까 소유권 취득세 이런 거 할 때도 뭐 이런저런 있으면 기본적으로 등기 명의인이 취득세 납부할 의무가 있듯이 등록면허세도 납세 의무자 등기 명의인. 법에서는 이제 등기 등록을 하는 사람이 등록면허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문제 속에서는 등기 명의인이 납세 의무자가 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납세지, 부동산의 소재지, 이건 간단한 주제인데 이게 이제 골 때리는 문장이 나와요. 자,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관청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원래 이 법조문의 취지는 자동차 등록면허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소재지란 게 없잖아요. 그냥 그날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이 등록관청의 소재지가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지가 된다. 그럼 한번 가볼까요? 토지라고 하는 거, 건물이라고 하는 거, 또 지상권, 지역권 이런 관련해서 지금 소재지가 불분명한 부동산이 존재할 수 있을 거냐?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죠. 자, 저런 경우에 있다. 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서해안 어느 쪽에다가 바다를 매립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 이 매립지에 이 매립지가 어느 지자체의 관할에 속하는 거냐? 이런 게 다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 다툼이란 것도 관련 부서 안에서 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부동산에 대해서는 소재지가 불분명한 경우는 없어요. 없어. 근데
어떤 출제위원들이 바보 같은 놈들이 한번 내기 시작하니까 똑같은 얘기를 해. 부동산의 소재지가 불분명한 경우 어떻다? 등록관청에 소재지로 한다.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건데 시험에 끊임없이 그대로 한번 누가 출제를 해버리게 되면 그걸 그대로 자꾸 출제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의 소재지가 불분명했을 때는 등록관청에 소재지를 납세지로 보게 된다. 이렇게 좀 지저분한 질문 하나 체크해드렸고요. 거의 모든 문제의 답은 신고 납부라는 주제로 거의 귀결되게 됩니다. 자, 신고 납부 얘기할 때 우리 앞에서 조세 총론 파트에서 논의했던 쟁점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으냐면 신고 납부 얘기를 할 때 다른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가산세라고 하는 개념이 문제가 됐었죠.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무신고 가산세 얼마? 100분의 20.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이제 돼 있었거든요. 가산세는 어떻다?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논의가 됐었지요. 자, 그래서 그 얘기를 그대로 끌고 들어오는 거야.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그 물건의 가액 등, 아까 이제 신고한 금액이라는 표현도 나왔었는데 물건의 가액 등을 등록면허세를 내고자 하는 사람이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납부도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아까 등록면허세는 6,000원 이런 얘기가 나오듯이 전반적으로 금액이 작아요. 대단히 작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출판사라든가 뭐가 됐든 간에 등기 등록 관련해서 뭐 소유권 이전 등기는 별로는 치고 각종의 등록 등을 할 때 대부분 금액이 작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방세 체납한지 이것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지나가다가 뭔 일을 하다 보면 지자체랑 관련된 일을 할 때 지방세 체납돼 있으면 국세 체납돼 있으면 업무 진행 못한다 라고 했을 때 그럼 그 구청이 물어보는 거지. 얼만데?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한다고요? 얼마라고? 35,000원, 24,000원. 그러면 등록면허세 내게 되면 어떻다?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원래는 자 신고 따로 하고 납부 따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납부만 하면 어떻다?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해서 자 가볼까요? 자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납세지 관할 지자체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납세지가 뭡니까? 바로 부동산의 소재지가 되겠죠. 납세지가 뭐가 된다? 부동산의 소재지. 그리고 지방세니까 지자체장에게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림을 잡게 돼요. 이 짧은 질문도 답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럼 대놓고 내버려요. 그리고 나서 자 많이 나왔던 주제가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가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다?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무신고 가산세는 이런 것들은 어떻다? 전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또 이미 내버렸으니까 납부 불성실 가산세 이런 것도 어떻다? 전혀 적용될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자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했을 때 납부만 하면 어떻다?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때 무슨 문제? 무신고 가산세니 뭐니 이런 것들은 어떻다?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래서 이 명제 가지고요. 거의 문제 3분의 2 가까이를 도배를 해버리게 됩니다. 내용 되게 간단해요. 다시 과세 대상, 비과세 대상에 있을 때 국가 지자체, 공적인 주체가 자기를 위해서 하는 등기 등록에 대해서는 비과세, 객체 관련해서 묘지, 지목이 묘지인 토지 등기 등록 등에 대해서는 어떻다? 비과세. 그 다음에 주요 쟁점이 되는 게 취득세를 이미 내버리게 되면 어떻다? 등록면허세, 비과세. 다만 취득세를 내지 않고 등기 등록을 하는 경우 두 가지 50만 원 이하에 취득하고요. 제척기간 도과로 더 이상 취득세를 낼 의무가 소멸했을 때 그때 등기할 때는 등록면허세 내야 된다. 요 얘기. 두 번째 과세 표준이 뭐라고요? 변경 후 가액, 변경된 가액이라고 하는 거. 키워드 뭐라고요? 변경 후 가액, 변경된 가액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슈. 세 번째, 세율 0.2%인데요. 자, 일단 지상권 그 부동산 가액이었고, 지역권 요역지 가액이 되게 될 테고, 전세권은 뭐라고요? 전세금이라고 하는 거. 임차권은 월 임대차 금액.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신고 납부. 바로 납세지, 납세 의무자는 등기 명의인 등이 되게 될 것이고, 납세자는 부동산의 소재적 원칙인데 불분명하면 등록관청의 소재지로 한다. 마지막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된다. 근데 납부만 하면은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셨고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검토하게 되면은
자, 이제 문제 가져보겠습니다. 29회 때는 어떤 문제? 바로 등록 면허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해서 비과세 대상 3개 외우셨습니다. 주체 관련해서 국가, 지자체가 자기를 위해서 하는 등기, 등록 등은 어떻다? 비과세. 객체 관련해서 묘지, 비과세. 세 번째,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하고 취득세를 납부를 했을 때 이때 뭐가 된다? 비과세. 왜 내용을 외워야 된다고 지문을 보시면서 이게 과세인가 비과세인가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 뼈대를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그리고 그거 없으면 그 다음에 찍는 거지. 대부분 문제들이 사람들이 있다 이거 안 외워요. 안 외우고 나서 그냥 읽어보면서 혹시 이게 취득세 등록면에서 내나 안 내나? 그 대가리 나쁜 겁니다. 자, 이 시험 문제를 풀어가려면 미리 답이 되는 주제 외우고 접근하는 게 훨씬 빨라요. 안 그러면 읽어보다 보면 하나하나 1번 광업권 이게 이게 내나 안 내나 뭐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아사리판이 돼버려요. 1번도 모르겠고 2번도 모르겠고 계속 악순환이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방법이 뭐냐면은 몇 개를 외운 다음에 그거부터 국가 지자체 있냐 없냐 찾아봐야 돼. 국가 지자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목 묘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취득세 낸 경우가 있나 봅시다. 보니까 지금 이제 계약성의 잔금 지급을 2017년 12월 1일로 하는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는 거. 자, 취득가액 1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취득세 냈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어떻다? 이때는 등록면허세 비과세가 되게 된다. 이런 얘기라고. 그러니까 지문을 읽어버리면요, 말려버려요. 그 중에서 이제 대응하는 개념이 취득세 부과 제척 기간이 경과한 주택의 등기라든가 50만원 이하의 등기 등에 대해서는 자, 이것은 취득세를 안 내기 때문에 어떻다? 등록 면허세를 내야 된다. 이런 취지라고요. 이건 내야 되는 거고, 이건 내지 않아도 되는 케이스. 다시 외우자고요. 먼저 답부터 외우자고. 답을 외운 다음에 등록면허세 비과세 대상 취득세 내게 되면 어떻다고요? 등록면허세 비과세. 국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어떻다? 비과세. 세 번째가 묘지 들어가면 어떻다? 비과세. 세 개만 외우자고 그랬잖아요. 세 개만 정확히 외우는 거야. 그리고 자, 취득세 관련해서 두 가지 경우가 등록면허세를 내는 경우가 나오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광업거래 등록 외국인 소유 선박 이런 것들은 주요 포인트가 아니라고 해서 지금 외웠던 맥락 안에서 접근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지금 문제를 풀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 외우지 않으면 이 지문들이 절대 똑같이 안 나온다고요. 마구잡이 섞여 나온다고. 그래서 외운 것을 가지고 대입을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읽어보고 이해하고 이런 거 아니라고. 다시 5번 지문. 계약성의 잔금 지급일 2017년 12월 1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취득세 냈겠지? 취득세 냈겠지? 맥락 자체가.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다?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어떻다? 이때는 원래 등록면허세 비과세 대상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다시 외워야 돼요. 자, 등록면허세 비과세 대상. 취득세 냈으면 어떻다고요? 비과세. 국가지자체 비과세. 세 번째가 묘지일 때 어떻다? 비과세. 세 개는 외워야 된다고요. 세 개 외우면 나머지 두 개가 살을 붙여서 나오잖아요. 해서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등록면허세 과세되는 것이 아닌 것은 그런 문제 자체에서 등록면허세 비과세 대상을 고르시오라는 문제라고요. 그럼 세 개가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국가 지자체, 묘지, 그리고 또 하나가 취득세 내버린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떠올라야 된다고. 안 그러면 1번 읽다가 쫄아. 2번 읽다가 더더욱 몰라. 미치겠어. 그럼 어떻게 책을 찾아보고 이게 등록면허세가 과세가 되는구나. 그걸 자기가 외울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세 개도 못 외우고 버벅거리는데 그 많은 법조문을 다 하나하나 읽어버리게 되면 완전히 자신감 급상실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도 하나 똑바로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뭐라도 하나. 이게 적당히 해갖고는 아무 의미 없어요. 이해되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수업 들어봤자 의미도 없고 결국은 자기가 외워야 되는데 그 방법이 모든 내용을 외우는 게 아니라 맥락을 제가 정리해 드리면 그걸 단순하게 접근하셔야 돼. 해서 답은 5번 이렇게 가게 될 테고요. 그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자, 끝머리 부과하지 아니한다 나와 있죠? 지문 길면 무조건 뒤를 보자고 그랬어요. 앞에 쳐 읽으면 죽습니다. 읽다가 이게 뭔 소린가 싶어버린다고.
그래서 부과하지 않는 게 뭐가 있어? 국가, 지자체, 묘지, 취득세 냈을 때 어떻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세 개라도 외우자고. 그래서 무덤 나와 있으면 어떻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자, 과세 표준 나와 있죠? 과세 표준 나와 있죠? 과세 표준을 외운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잖아. 변경된 가액, 변경 후 가액이라는 게 포인트. 취득세 할 때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국외 판복 공금에다 판이 보부 할비 이렇게 소리를 갖던 거고, 등록 면허세에서는 변경 후 가액, 변경된 가액을 어떻다? 등록 면허세 과세 표준으로 삼는다라고 했었죠. 변경 전 가액이란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틀린 거라고. 아니 거꾸로 치고 가야 된다고, 외운 걸 거꾸로 자꾸 대입해야 된다고 그냥 읽어버리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니까요.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는데. 그래서 키워드 단위로 끊어가셔야 된다. 등록 면허세에서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후 키워드가 뭐라고요? 된 후. 그래서 이게 전이라고 해서 틀리게 뽑아냈고요. 다음 2번. 자, 등록면허세의 신고성 금액과 공부상 금액이 다를 때 공부상 금액을 과세 표준. 이건 이런 얘기죠. 아까 우리 지상권 같은 거 설정할 때 부동산 가액의 0.2%. 근데 이제 이 부동산 가액이 얼마냐라고 했을 때 토지마다 개별 공시지가가 있겠죠. 1억짜리를 하십시다. 근데 얘가 뭐라고 주장하냐면 자, 이거 1,000만 원짜리 땅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을 때 등록면허세 적게 내려고 요거는 어떻다? 공부상 가액을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으로 삼는다. 이런 식의 취지인데 의미가 없고요. 답을 찾아봐야 답을.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 뭐라고요? 변경된 후, 된 가액, 후 가액, 된 후 자산재평가, 감정평가등으로 변경이 됐으면 변경된 후의 가액, 변경된 가액을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내가 많은 걸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등록면허세 튀어나오면 과세 표준은 키워드가 나오면 변경된, 변경 후라고 하는 거. 요것만 외우고 들어간다고. 아주 단순해요. 그리고 이 문제 읽으실 때 제발 앞에서부터 모든 지문을 말씀드릴 때 읽지 좀 마세요. 읽어봤자 의미가 없어요. 굳이 읽고 싶으면 주어 한번 보고 제일 마지막 단어를 보시라고. 그러면 외웠던 게 기억이 난다고. 근데 그냥 문장을 일 없이 읽어버리면 몰라도 됐기 때문에 모르는 내용들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공포로 다가서게 됩니다. 그러면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이것도 몰라 저것도 몰라 모르는 게 자랑도 아니고 시험 자체를 못 봐요. 그러다 이제 찌질하면 울어버리고. 하여튼 간에. 지금 이제 4번 보니까, 등록관청의 소재지 나와 있죠? 좀 지저분했던 문제. 원래 부동산의 소재지가 납세지가 되는데, 불분명했을 때 등록관청의 소재지. 그 다음에 이제, 비과세가 된다. 라고 되어 있죠? 비과세 된다. 나와 있죠? 그럼 또 외우는 거야. 국가 지자체. 그 다음에 묘지.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슈가 뭐 있었죠? 취득세 냈을 때. 그죠? 그걸 이제, 아니, 이 딱 지문을 보는 순간 그걸 딱 떠올려야 돼. 그러면은 이게 외웠던 보람이 있어. 보니까,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서, 지방세 체납, 의미가 좀 어려운데, 지자체가 한 거죠? 압류 등기했죠? 뒤에 해제 등기도 필요 없고, 압류, 지자체가 하는 등기죠? 지방세 체납을 하면 지방세가, 지자체가 세금 받아내려고 압류 등기를 한다고요. 뭐 압류 해제 등기가 됐든 압류 등기가 됐든 간에, 세금 냈으니까 압류 해제 등기를 해준다 이런 얘기인데 어느 쪽이 됐든 간에 이때는 바로 비과세가 된다. 그러니까 문제 하나를 풀어갈 때 실력이 쌓이려면은 거꾸로 치고 들어가시면 알아요. 거꾸로 치고 들어가면 아는데 보통 앞에서부터 읽어갖고 압류 등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뭘까? 압류 해제 등기를 또 외워야 할까? 끝머리 보니까 비과세. 그래서 비과세 얘기는 신경도 안 쓰고 압류 등기와 압류 해제 등기 의미를 새기고 지랄이야. 그게 완전 말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다고 어렵다고 그래. 자기가 미련하게 공부를 하는 거야. 뒤쪽을 보면 포인트가 딱딱 끊어진다고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도 부과하지 아니한다. 비과세된다. 그럼 봐도 자동으로 세 개가 떠올리셔야 된다. 그럼 이제 문제가 훨씬 더 편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은 2번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논의할 주제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해서 보니까 요건 간단해요. 소유자의 주소지 틀렸죠? 주소지 틀렸죠? 부동산의 소재지, 지방세니까. 2번 질문, 등록을 하려는 자가 신고를 다하지 않은 경우 산철세를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했을 때 신고 납부한 것으로 보죠?
그럼 무신고 가산세는 어떻다? 부과될 여지가 없지요? 그죠? 아, 신고하고 나쁜 것으로 보는데, 신고한 거로 치는데, 무슨 또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가 되겠습니까? 3번 질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세율은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15에서 개소리 되겠습니다. 0.8%인데요. 쫓아갈 필요 없어. 세율 중요치 않다고 그랬어? 지문 속에 하나씩 흔들어 놔요. 다음에, 자, 4번. 부동산 등기를 하려는 사람은 과세 표준의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을 등기를 하기 전까지 납세지 관할 지자체 차장에게 신고 납부해야 된다. 맞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신고 납부로 도배해버린다고. 쉽게 내면 4번, 어렵게 내면 2번. 요걸 가지고 이제 쟁점을 삼는 거야. 그래서 답은 4번. 5번, 대도시 밖에 있는 모르지, 이런 것들은. 아, 지문적인 개소리 나온다고요. 심지어 개소리가 답이 된 적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나머지 4개의 관계에서 찍어서 맞추는 걸 제외하고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4번. 그 다음 문제요. 자,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 틀린 것을 고르시오에서 끄트머리 가십시다. 등록관청의 소재지 나와 있죠? 이게 그 얘기라고. 원래 부동산의 소재지인데 답을 외워버려야 된다고. 그래서 1번 오른표, 2번 모르겠고. 자,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시 국가 지자체하고요, 묘지하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 냈을 때 어떻다? 비과세 대상이 맞죠? 아, 무덤 나와 있잖아요. 길게 갈 게 없다고. 3개 외운 걸 자꾸 대입을 해야 된다고요. 아, 2번은 길어서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봐봤자 길면 넘어가. 어차피 봐봤자 몰라. 이것도 못 놓치는데. 자,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니까 재산권 기타 권리 설정 변경 소멸 관한상을 공부해 등기 등록을 받는 등기 등록 부상의 명의자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맞죠?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취득세에 있어서 등기 명인,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에서 등기 명인, 어떻다? 납세 의무자가 되게 된다라고 설명했었죠?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사람 누가 된다? 명의자. 등기 등록을 하는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명의자. 그래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법에서는 등기 등록을 하는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시험용으로 접할 때는 명의자, 등기 명인이 어떻다?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를 지게 된다. 자, 5번 질문. 가감할 수 있다. 50% 법률 내에서. 자, 지방세 공통적인 이슈죠.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조례를 통해서 세율 50%까지 가감할 수 있다. 올릴 수도 있고 깎을 수도 있다. 그래서 옳은 거죠? 다시 갑시다. 1번. 등록관청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예외 항목 기억나시죠? 원래는 주소지가 납세지인데 부동산의 주 소재지가 납세지인데 소재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어떻다? 등록관청의 소재지. 그러니까 이론이고 지랄이고 이게 문제 기출문제 10번 풀고 들어가면 다 합격해요.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제 혼자 하려면 뒤지지. 외롭고. 중간에 막히면 숨이 턱턱 막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학원 오시고 이렇게 인강 보고 이렇게 하시는 게 되는 건데 문제는 공부는 어차피 혼자 하시는 거야. 그때 방법이 제발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문 속에 다 나오는 거야. 1번 등록관청의 소재지. 아까 한번 나왔던 지문이야. 아니 외운다고 어렵지 않으니까. 2번 지문 부과하지 아니한다. 국가, 지자체, 묘지, 그 다음에 취득세 냈을 때. 되셨죠? 그 이제 읽을 필요가 없다고. 무덤이고 이렇게 딱 무덤 묘지구나. 이게 이렇게 자동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암기가 돼 있으면 지문을 안 읽어도 안다고요. 딱 보면 뻔한 얘기지. 무덤 어쩌고 저쩌고 묘지라는 얘기지. 그 다음에 3번 납부를 의무로 준다. 등기 명의. 그 다음에 5번 가감할 수 있다. 50%. 답 몇 번? 2번. 그래서 왜 2번이? 나머지가 맞으니까. 나머지가 맞으니까. 이 문제는 개 웃긴 문제예요. 말도 안 되는 문제를 낸 거예요. 읽어보지 마시라고 2번의 의미를. 이거는 사실 좀 지나친 문제예요. 그래서 가끔 시험 문제 중에서 이런 게 있다고 4개를 무난하게 출제를 하고 뒤쪽에 있는 쓸데없는 이상한 얘기를 갖고 답을 구성한 사례가 가끔 있다고요. 그런 문제가 좀 어려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떤 문제가 나올지 어떻게 하라 우리가. 이런 엽기적인 문제가 단군이 나라 만들고 곰이 그 사람이 되고 나서 그 후로 처음 나왔던 그런 문제라고.
모른다고. 그러면 이건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머지 4가지 기본되는 명제를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답은 2번. 그 다음 문제 확인하겠습니다. 네? 답지가 잘못 체크되어 있다. 답지가 잘못 체크되어 있다고요? 그 답지 믿지 마세요. 제가 겁나 빠르게 막 답을 달다 보니까 번호가 잘못 입력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용 보셔야 내용 외우셔야 돼. 보는 거 아니야. 메모해봤자 아무 소용없고요. 오늘 외우셔야 돼. 오늘 외우고 어차피 내일 되면 잊어먹겠지만 그래도 일단 한 번 외우시고 2번 외우시면 나중에 서너 번 반복하면 그게 다 정리가 돼요. 해서 이렇게 해서 답은 2번. 자, 이제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표준세율로 틀린 것은 해서 좀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그 당시 문제로는. 그래서 전세권은요, 전세금이라고 하는 거. 상소 소유권 보증금 내가 찾아오는 거니까 0.8% 중요치 않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 다음에 지역권, 요역지, 가액. 아직 답 안 뽑았는데 앞으로 다 뽑을 가능성. 임차권 보증금 아니고요. 차입해서 월 임대차 금액이라는 용어를 썼었지요. 그래서 지금 요건 답은 이제 4번을 가지고 구성을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저당권은요, 채권 금액, 돈 받을 거니까. 그래서 요건 사실은 물권법 내용을 물어보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 전세권, 나중에 전세금 얘기 한 번 더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지역권이 아마 나오면 되게 힘들 거예요. 승역지 가액하게 되면 상당히 까다롭게 구성이 될 겁니다. 틀리게 할 때 승역지 가액하면 진짜 어려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임차권, 임차 보증금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가액했고요. 해서 답은 4번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 다음 주제 살펴보게 되면 자, 지방세법상 취득세, 등록면허세 오른 거 이런 식의 문제야. 등록면허세는 많이 내질 않아요. 많이 내지 않다 보니까 심지어 취득세랑 엮어서 같이 한 문제를 구성한 사례도 있습니다. 자, 1번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한 후 중과세 세율 적용 대상이 됐을 때 60일 내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해서 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 모르면 넘어가면 돼. 자, 지금 여기서 뭘 고르라고 되어 있어요? 아는 것을 고르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는 걸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다고. 시험 지문 중에 1개나 2개 좀 꼭 이상한 지문 던진다고요. 그럼 나머지의 관계에서 따져야 된다고. 이 지문은 제가 문제를 외워버린다니까요. 왜? 하도 이게 뭔 소리인가 이해가 안 되고 법조문을 하도 많이 보니까 볼 때마다 이 지문이 이게 왜 틀렸지? 대체 맞는 것 같은데? 그럼 다시 교재를 찾아봐. 몇 년 동안 그 지랄 하니까 이 구조 자체를 외워버려. 그래서 일반 수험생은 몰라 이 말이 뭔 소린지. 알 필요도 없어. 공부 안 했던 걸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공부했던 것 또는 할 수 있는 걸 쫓아가는 거야. 1번은 패스. 2번 질문. 자, 뒤에 신고 납부해야 된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보니까 등기하는 경우 등기한 후 30일 틀렸죠.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무슨 60일이야. 맞나? 맞네. 죄송하네요.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사람 등기하는 경우 등기 전까지 다 취득세 신고 납부해야 되죠. 2가지라고요.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60일 6개월 내에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미리 등기를 하면 등기 신청서 제출할 때까지 미리 다 납부를 해야 된다. 30일에서 틀렸다고 생각해도 상관없고 어차피 틀리다는 건 발견하면 되고. 3번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해서 취득세 과세 표준을 시가 표준액. 키워드 뭐야? 과세 표준. 취득세에서는 자, 사실상 취득가격이 주요 이슈죠. 그게 뭐야? 국외, 탐법, 공검 들어갔죠? 그죠? 아유, 그 검증 나와 있잖아요. 뒤부터 봐야 된다고 다시 취득세 과세 표준은 신고한 금액 시가 표준의 사실상 취득 가격. 우리가 뒤지게 공부했던 것은 항상 뭘 가지고 사실상 취득 가격. 사실상 취득 가격은 뭐라고요? 국외, 탐법, 공검 들어갔던 거죠? 이거 틀렸죠? 그냥 알아야 되지. 다음 치고 부동산 가압류된 등록면허세 세율은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2에서 몰라. 채권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못 외워. 우리가 외웠던 건 지역권, 요역지, 가액, 전세권, 전세금, 그다음에 임차권은 월 임대차 금액. 여기까지만 외우셨다고. 그럼 아까 상속액 갖고 세율 한번 집어넣어주고, 그 다음에 어렵게 가압류 가지고 한번 장난을 친다고. 가압류 채권 금액에 고치지 말라고. 어차피 못 외우니까.
의미 없어요. 그래서 얘 틀렸고. 등록을 하려는 자가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냐고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를 했을 때 신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라고 해서 맞죠? 네, 그 답이 5번이야. 개 짜증나. 5번은 겁나 쉬워. 이건 나도 알겠다. 왜 맨날 이거 갖고 다 뽑으니까. 1번 왜 틀렸어요? 5번이 맞으니까. 1번이 왜 틀렸다고요? 5번이 맞으니까. 이건 이제 왜 틀렸냐면, 이 가산세 제외라고 법에 되어 있어요. 요걸 이제 고치지 말라니까요. 뭘 아는 아예요. 나는 이거 통째로 외워버린 사람이에요. 몇 년 만에. 일반 수험생이 캐치 못한다고요. 캐치 못한다고. 그러니까 아까 문제를 볼 때 그런 거 있어요. 이상한 게 답이 된 경우가 있었는데, 나머지 4개가 무난했었고, 얘는 나머지 4개가 전반적으로 개떡 같아. 그리고 답이 되는 주제는 쉽게 뽑아준다고요. 방법은 뭐예요? 답을 찾아내려면 빨리빨리 대충 봐야 돼. 빨리빨리 대충 봐야 된다고요. 이게 꼼꼼히 지문 읽게 되면 시간이 이제 에너지 자체가 시험 이 체크하는 시간이 부족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미 비몽사몽간의 시험을 보신다고 시험 끝나고 나면 자기가 뭘 했는지 몰라. 심지어 저는 제일 엽기적인 게 올해 공법도 시험을 봤었나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봤다니까요. 그때는 2차 과목을, 3과목을 2차를 다 묶어서 1시간, 한 교시에 봤거든요. 그러니까, 자, 그때 순서가 중개사법, 공시세법, 부동산 공법 이 순서로 120문제를 한 번에 보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을 다 뒤지게 봐놓고 와서, 근데 올해 공법 시험 봤었냐고, 있었냐고. 그게 정상이야. 왜 정신이 아예 그냥 정신줄이 나가버리니까 본능적으로 막 이제 문제를 풀고는 있는데 공법 있었겠지. 근데 갑자기 생각을 해보니 시험 끝나고 그분이 올해 공법 있었냐고. 나 중개사법까지 봤던 기억은 있는데 그 뒤에 뭐가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거지. 그게 정상이라고요. 이거는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야. 자체가 어렵지 않아요. 답은 겁나 쉬워. 근데 이렇게 흔들어 놨던 사례들에서 자, 다시 이제 주요 이슈 가볼까요? 자, 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 자, 등기하면 등기 전까지 다 납부한다. 등기 얘기 안 하면 60일 6개월. 그 다음에 이슈가 됐던 게, 자, 과세표준 나와 있죠? 과세표준은 사실상 취득가격. 이게 제일 중요한 이슈가 됐던 것이고, 그게 판법 공검이라고 하는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3번, 부동산 가압류. 그냥 안 외웠다고요. 그냥, 지상권은 부동산가액, 지역권은 요역지 가액, 전세권은 전세금, 임차권은 월 임대차 금액. 딱 거기까지만. 욕심 부리지 마시자고요. 욕심 부리지 마시자고 4개라도 똑바로 외우자. 이렇게 가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그냥 거저준 문제잖아요. 답 겁나 쉽잖아요. 아니, 등록면허서는 계속 이슈가 문제 3분의 2 정도가 자, 뭐죠? 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 근데 이제 납부만 해도 다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소위 무신고 가산세 이런 것들은 부과되지 않는다. 이걸로 도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다고 지금 도배를 하고 있잖아요. 그걸 찾아보는 게 능력이야. 자, 그렇게 보셨고, 그 다음 주제. 자,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 틀린 것을 고르시에서 납세지, 부동산의 소재지 나와 있죠? 그죠? 끄트머리 무신고 가산세 부과된다. 바로 답 되죠? 답을 외웠잖아. 등록면허세에서는 납부만 하면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무신고 가산세 등은 부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주제가 이 등록면허세 거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주제라고요. 아니, 지금 학원에서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야? 혼자서 다 못 외우니까 네가 한번 정리해봐 해서 내가 정리해줬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것만 외우면 되고 그 다음에 문제는 그걸 외운 걸 찾아보시라고. 그거 아닌가? 그게 아니고 네가 정리해봐서 내 머릿속에 한번 집어넣어봐. 뭐 이런 취지로. 그래서 알았어요. 집어넣는 것까지 할 테니까 다시 답이 정리되어 있다고 등록을 하려는 자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로서 납부를 한 때는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무신고 가산세는 부과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데 무슨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돼요? 이거 거의 문제의 반이에요. 얘가. 틀리든 말든 계속 얘가 반이야. 답이야. 3번 등기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점점점점점 부과하지 아니한다. 나와 있죠?
국가 지자체가 하는 등기 등은 어떻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경정 등기는 것은 국가 지자체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과하지 아니한다. 비과세되는 게 세 가지 있었잖아요. 부과하지 않는 게 국가 지자체, 그 다음에 묘지, 그 다음에 취득세 냈을 때 이렇게 갔었잖아요. 아, 이걸 머릿속에 쳐넣어야 되겠어. 메모하지 말고. 아, 심심해서. 그 다음에 자, 채권 금액으로 한다.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오른편인데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다음에 5번. 뭐라고 시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어서는 안 되지. 이건 답이 2번. 그러니까 실제 이 문제에서는 그냥 2번에서 끊어버려야 돼요. 그냥 2번에서 끊어버려야 된다고. 시험 문제 답이 될 만한 주제가 나와 있으니까 답이 됐고, 그럼 더 이상 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겁먹지 말라고. 혹시 실수할까봐 이 지랄 하면 뒤에 가서 문제를 풀지를 못한다고. 비몽사몽이 돼가지고요. 안 보인다고. 그래서 나중에 시험 끝나고서 보면 이런 걸 어떻게 틀리나. 제가 기억나는 문제 중에 지금 28회인가 29회 때 나왔던 문제 중에, 민법에서 나왔던 문제가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대차 기간 정하지 않으면 2년으로 본다. 답 1번 해서 이 문제를 거의 전국의 수험생 한 70%, 80%가 틀렸어요. 왜? 39번에 있었거든. 79번. 학교는 1번부터 40번, 그 다음 민법 41번부터 80번이니까 79번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임대차 기간 2년으로 본다. 이게 1번에 나온다고 옳은 걸 고르시오. 근데 그걸 다 틀려. 왜? 거기까지 못 가니까. 내용을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거의 민법에서 한 70번까지 가다 보면 다 끝난다고. 또 성격 꼼꼼하게 이렇게 섬세한 분들 있잖아. 63번까지 풀면 다 끝나. 그리고 와서 또 자랑해. 앞에 거 중에서 23개 중에서 15개 맞췄다고. 그래서. 되게 모질한 거예요, 그거요. 물론 시험은 어차피 점수가 나와야 합격을 하는 거고, 점수가 나와야 되려면은 시간 배분 싸움이라니까요. 시간 배분 싸움이지 그냥 안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답 2번. 그 다음 주제 볼까요? 그래서 자, 갑이 을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는 경우 등록 면허세. 자, 납세 의무자, 전세권자, 갑이다라고 해서 등기 명인, 전세권의 등기 명인은 전세권자가 되게 된다. 2번 질문은요, 납세지는 을의 주소지로 한다. 틀렸죠? 틀렸죠? 앞에 읽지 말라고요. 한국말은 거의 뒤에 핵심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납세지는 뭐가 된다? 부동산의 소재지라고 하는 거. 2번 틀렸죠? 3번 끄트머리 가니까 전세금의 1000분의 2. 맞죠? 네. 아니, 외웠으면 다 안 되니까. 그래서 두려워서 앞에 보는 순간 에너지가 소비가 돼요. 그 다음에 4번. 자, 6,000원으로도 작을 때는 6,000원으로 하게 된다. 그 다음에 병이 갑으로부터 전세권을 이전받아 등기하는 경우. 볼까요? 자, 지금 을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갑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은 이득을 얻는 사람이 누구니까? 전세권자니까 갑이 납세 의무자가 되게 된다. 이 전세권은 양도할 수 있거든요. 이걸 병한테 양도하면 전세권 이전 등기를 통해서 병이 전세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럼 이때 등록 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된다? 병이라는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된다. 아까 등기 명인이요, 뭐가 된다? 납세 의무자. 여기서 두 개가 나왔잖아요. 등기 명인, 전세권에서 등기 명인은 갑이 될 테고, 병으로 이전 등기가 있으면 병이 등기 명인이 되기 때문에 병이 납세 의무자라고 하는 거. 꼼꼼히 보려고 하지 마시고 자꾸 훈련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이렇게 해도 시험 볼 때는 긴장이 많이 돼서 더 파게 돼 있는데 뒤에 보는 훈련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보셨고요. 자, 여기까지 보시고 잠시 끊었다가 이제 재산세 이어서 가겠습니다.